자, 그러면 한덕수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특검이 어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형의 이유를 쫙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형을 하거든요. 구형의 이유를 딱 듣잖아. 이거는 무기징역도 부족해. 네. 구형의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제 이제 생방 끝나고 봤기 때문에 생방 중에는 몰랐지. 예. 구형의 이유를 들어보면 무기징역 곱하기 무기징역이야. 이유를 들어보면. 그런데 막판에 딱 반전 틀어버립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 마지막에 딱 꺾고 마지막에 이유와 그 형량이 다르잖아. 지금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내란을 왜 엄히 처벌하냐? 내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지는 범죄예요. 그래서 엄히 처벌합니다. 그런데 구형 15년이야. 15년 구형에 대해서 그냥 이걸 정량적으로 우리가 비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자, 검찰이 네. 그동안에 15년 구형한 사건끼리 비교를 딱 하면 네네네. 옛날로 거슬러 가지도 않고 최근 일만 한번 좀 올려주시죠. 자, 지금 그 전총조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기. 와, 구형이 15년이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도 구형 15년. 이게 15년 최근입니다. 아니,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야. 최근이야. 이게 15년짜리입니다. 전총조도 네. 15년.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냥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도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 체제를 그냥 박살내는 중요 임무 종사 혐의야. 총칼 들고 15년. 자, 그러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혐의는 내란 음모고요. 구형은 20년입니다. 이건 뭐냐? 내란을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니야. 몰래 말로써 모의했다는 거야. 예. 근데 20년이야. 근데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했어, 이놈아. 네. 이거는 그냥 몰래 모의했다는 거야. 그걸로 20년 때렸어.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그렇죠. 실제로 15년. 안 맞네 이거는 진짜.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쏙닥쏙닥 음모한 것만으로도 20년이고 예. 지금 구형 동기가 전총조 씨 뭐 사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건 뭐 비교 대상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내란에 대한 처벌을 저런 식으로 지금 15년으로 주요 임무 수행자를 때리잖아요. 이거 위하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겁주는 효과가 없죠. 앞으로 누구라도 내란을 더 하는 게 해볼 만한 용기를 주죠. 그렇죠, 위하 그렇죠. 효과가 결여된 구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한덕수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그리고 한덕수가 실제 행위로 나아간 요 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 너무 적어서 저는 무기징역 때렸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내란이라는 게 조선시대 지금 영모 아닙니까? 그렇죠. 영모를 범하면 3족을 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족 멸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에 대한 자체 평가인데 이게 과거에 그 12.12 쿠데타나 이 군사 반란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영모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지고 영모를 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배신까지 더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로서 이거는 훨씬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15년 때렸다는 것은 저는 특검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아찔하더라고. 이걸 지금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15년이야. 전총조랑 같대요. 전총조. 사기랑 이거는 몰랐죠? 전총조. 나 처음 알았어. 아니 이거는. 나는 근데 며칠 전부터 특검 구형이 징역 한 15년쯤 나올 것 같다고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다른 이상하겠어. 방송에서 15년 예상하신 것 하셨어요? 같더라고요, 진짜로. 예.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검사 DNA는 다 비슷한가 보네. 아니 잘안 나는 어울리나 봐.
맞췄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 아니 그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1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마친 거예요? 아니면은 그동안의 내란 특검의 행동들을 봤을 때 한 15년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마친 거예요. 아니,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원래 특검이 한덕수 피고인을 내란 방조로 했죠. 했잖아요. 네. 이제 방조로 기소했다가 재판 진행하다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혐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원래 그래서 내란 방조로 기소하면서 처음에 결정했던 구형량이 있을 거고 이게 공소장이 더 중한 죄로 바뀌면서 그걸 감안해서 수정한 구형량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방조에서 조금 올라가서 징역 15년쯤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맞췄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고들 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요? 아니 근데 내가 예상해 보면 총리가 15년이라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은 그 구형량이 그보다 작을 거냐? 그건 전혀 아닐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15년보다 구형량이 더 높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조범으로 기소했던 특검의 어떤 시각이 많이 반영된 구형량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특검의 의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진관 판사가 15년보다 더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구형의 어쨌든 그렇죠. 하나의 의사 표시고 맞습니다. 이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위거든요.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15년 딱 때려버리니까 물론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뭐 가담자에 따라서 구형을 높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준선이 네. 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진관 재판장이 만약에 징역 25년 딱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여론에서는 맞습니다. 온갖 또 썰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담을 왜 만들어내느냐. 시원하게 이거는 무기징역 딱 때려도 사실은 국민 정서에는 시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예. 수도 있는데 저는 구형을 너무 좀 이렇게 보신주의 내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많이 망각한 네. 그 구형 아니냐. 그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구형량 맞췄다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의원님 T죠 그러더라고. T요? EST. MBTI 할 때 T. MBTI의 T죠. 그래서 나 대문자 T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네. 그 얘기 들었어 오늘 아침에. 축하드리고요. 뭘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지금 많이 열받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T조라는 말이 나는 솔직히 지금 더 기분 나쁜데. 아니 구형 15년에 지금 화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그 묻는 사람이 진짜 나는 기분 되게 나쁜데. 그거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아니 본 사람을 T조라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렇죠. 아니 전총조 15년 구형했잖아. 그리고 이석기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요. 내란 이석기보다 음모보다 낮아. 낮잖아. 총조랑 똑같니 어떻게? 와 이석기는 몰래 내란을 모의했다고 해갖고 20년 때렸다고 결론부터만 내가 얘기하면 대법에서는 음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동만 인정이 돼갖고 9년 됐단 말이야. 근데 이석기 20년 때렸단 말이야. 근데 내란을 실제 실행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잖아. 2인자잖아요. 2인자. 2인자잖아. 내란 정권의 2인자. 윤석열 다음. 근데 15년이야. 이걸 난 그래서 내란 특검이 난 괘씸한 거예요. 네. 내란 특검이 처음에는 이게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단 맞아요. 말이야. 방조 혐의.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다는 혐의예요.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한 거 아니야. 예. 근데 내란 특검은 CCTV를 우리보다 먼저 봤잖아. 그렇죠. 그게 방조야? CCTV 봤는데. 그렇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한덕수는요. 영장 기각됐잖아요. 재청구도 안 했어요. 예. 내란 특검에서. 진짜 예. 다 그래놓고 그러네. 구형을 15년으로 마무리한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서 이제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느냐. 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 행동에 대해서 최욱 씨 T조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감정이 뭐가 있어? 그럼요. 내 톤에는 감정이 있겠지만 내용에 감정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내란에는 그렇죠. 분노하셔도 돼요. 내란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분노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대선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네. 하는데요. 한덕수가 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검증 가능한 거짓말만 합니다. 싹 다 거짓말. 예. 아주 나쁜 사람이야 진짜. 반성 안 합니다. 그냥 싹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일단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날이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이거 진짜 모든 게 다 거짓말인데요.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역부족이었대. 우리 CCTV 봤잖아. 그렇죠. CCTV 존재하잖아. 네. 그리고 반대했다라는 걸 들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네. 싹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계엄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 멘붕이래. 기억도 못한대. 계엄 막지 못해서 괴로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멘붕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막지 못해서 한탄스러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짓을 보면요. 내란의 연속 선상에 계속해서 한덕수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3명이 부족한 거야. 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그 임명하지 않았어요. 임명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그때 멘붕이었던 한덕수의 모습을 그럼 멘붕인지 아닌지 잠깐 그때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너가 뭐가 멘붕이야? 기억난다, 저 때. 아주 기백 있잖아. 그렇죠. 제 그리고 때문에 나서 국민들이 멘붕이었죠. 예. 대통령 되려고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한덕수 대선 출마했죠. 네. 그것도 새벽에 후보 바꿔서.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원포인트로. 다 거짓말.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한덕수는 저는 가장 정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최악이라고 저는 보는 게 네. 기회주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이 성공했으면 2인자로 평생 해먹고 내란이 지금 실패하고 나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는 이 모습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네. 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이때 그렇습니다. 정신 또렷하죠. 또렷할 네. 때 절벽 끝에서 멘붕인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아니잖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저 말이 최종 버전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됐었죠. 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노리고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더 연장하려고 시도했던 한덕수의 그 직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네. 저는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을 사형도 진짜로. 부족합니다.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 총조랑 같아요. 진짜 그게 난 전총조라.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어이가 제일 너무 높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 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전 제가. 총조. 전총조랑 똑같냐 어떻게? 이석기보다 낫고. 이석기보다 낮아. 예. 이석기 쏙닥거렸다고 20년. 쏙닥이었다고. 저기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않다, 어떻게 진짜. 15년이 나오냐고요. 데시벨도 높은데. 쉽지 않습니다. 1심 선고는 이제 1월 21일에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극형 선고가 되더라도 나는 이 구형에 대해서 그렇죠. 그 문제 의식은 저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저는 네. 이 극형 당연하죠. 선고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다른 거랑 비슷해요. 문제거든요. 직위원이 만약에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직위원의 행동은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뭐 저보고 지금 너무 짜증을 많이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F라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뭐 감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구형 갖고 오래 얘기했는데 일단 윤석열, 김용현 여기가 한덕수보단 구형이 높아야 될 뭐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 중에도 이상민, 박성재 이 장관이 한덕수 피고인보다 구형량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네. 덜 열받을 수 있을래나? 전총조. 그래도 안 돼? 전청조에서 또 맡기네. 아니 또 막히는 거 있어요. 이상민은 또 구속돼 있고 왜 한덕수랑 박성재는 또 바깥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다 안 맞잖아요 지금 네. 사법부가. 아 이거는 나도- 위로가 안 돼요. 네, 기준이 안 나도 맞잖아요. 동의해. 이게 네. 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의 구속 기준이 없어. 사라졌어요. 그게 네. 제일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일이야. 그렇죠. 사실은. 네. 네. 전총조.
아니 여러분 제가 전총조 닮았다고 전총조 편드는 게 아니고 전총조는 뭐 처벌 받아야 됩니다. 편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동일선상에 있냐는 거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총조랑 비교하니까 딱 이해가 돼. 전총조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진짜. 안 되잖아. 15년 어떻게 같은 아니 15년이에요? 그것도 윤어게인 쪽에서 그런 의견을 내도 우리가 뚜껑 열리는데 그 뚜껑 날라가지. 어떻게 내란 특검이 그러냐고요. 내란 특검이 맞아. 이름이 내란 특검인데 그렇습니다. 내란 진압 특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 봐주기 특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꾹꾹 참았습니까? 폭발하는 거지 지금. 15년은 말이야. 상복 입고 나왔을 때 나 진짜 열받았는데 진짜 꾹꾹 눌렀습니다. 내란 특검. 예. 힘 또 빼는 것 같아가지고 꾹꾹 눌렀어 내가 진짜. 근데 중요 임무 종사자에게 전총조 구형 15년. 전총조. 나 진짜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억울한 거예요. 아니, 타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 이석기 때문에 이석기 20년에서 저는 20년. 쏙닥쏙닥과 쏙닥이 20년. CCTV가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 더 줄여줬잖아요 5년을. 특검에서. 이석기로도 안 가도 왜 전총조로 하면 하나면 돼 이거. 전총조. 쉽지 여기 오늘 않습니다, 제목은 전총조가 나올 것 같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검찰 이야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김건희하고도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 검찰 많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예. 검찰은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 입 다물어라. 지난 정부 때 검찰이 완전히 박살날 때 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살났던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도 또 침묵합니다. 네. 다물어 검찰은 쉿 앞으로. 2024년 5월 15일에 김건희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그램 보낸 사실 어제 저희가 전달해 드렸죠. 네.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내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일입니다. 김건희가 아니라 김혜경 여사여 봐. 난리 정성호 났어, 진짜. 장관한테 압수수색 들어갔죠? 이건 압수수색이 아니에요. 이거 난리 납니다. 수준이 아니야 진짜. 조용합니다. 지금. 예. 지금도 김건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거의 네. 없습니다. 자, 김건희는 검찰과 관련해서 바라는 게 크게 두 갈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내 수사를 막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싫은 사람 빨리 수사하게 시키는 것. 이 두 갈래였던 것 지시, 같습니다. 지시. 네. 자, 그러면 내 수사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5일에 보낸 텔레그램이 이것 말고 또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2일에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맞춤형 검찰 그 동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5월 2일에 2024년입니다. 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까지만 보면 됩니다. 예. 네. 지시했잖아요. 네. 김건희 수사팀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누군가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을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예. 그 문건을 김건희에게 누군가가 작성해서 줬나 봐. 네네. 그래서 그 김건희가 그 문건을 박성재에게 보냅니다. 그 문건의 이름은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 미쳤지. 야, 이건 전문가 냄새가 납니다. 그럼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일부만 소개해 주십시오.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수사팀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구성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김창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건의를 한 건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이거 누가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건을 누군가가 작성을 한 거야. 그걸 김건희한테 보냈어. 김건희는 그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걸 과연 누가 작성했을까에 별로 언론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나오진 않았고.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내가 또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정황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5월 2일, 5월 4일, 5월 12일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예.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5월 4일과 5월 12일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합니다.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임명을 해. 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지금 어떡할 거야. 이게 최욱 MC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결국에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박성재에게 지시 내리는 저 김건희의 워딩은 현직 대통령도 저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에 개입하는 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지금 김건희가 했다라는 게 정말 저도 지금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이 올 정도로 쇼킹하고요. 예. 또 하나는 자기 사건이잖아요. 자기 사건을 하는 건 더 웃긴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건을 윤석열이를 대신해서 박성재에게 지시를 내리느냐. 그래서 저는 김주현을 당연히 의심하고요. 아마 김주현 이전에는 주진우와 이시원, 그 투톱,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전이니까 네.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 요 두 쪽에서 아마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포트를 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김주현이 온 거죠. 김주현이 5월 원래 7일에. 민정수석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5월 7일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야. 예. 여기 중간 아까 다시 한번 그 일정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때 5월 7일에 쑥 들어갑니다. 김주현 있는데. 쑥 들어갑니다. 네. 쑥 5월 7일 들어가죠. 저 문서 작성자 찾아야죠. 문서 작성자. 검사님? 김주현. 아니 근데 저 문건 내용은 검찰을 모르는 사람은 작성할 수 없는 문건이에요. 그렇죠. 네. 매우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것도 난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2022년 그 취임하고 나서 정말 민정수석실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저건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민정수석실이 왜 나쁜 일만 했냐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큰 업무가 그 대통령실 내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기능이 또 큰데 네.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폼 잡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누가 기강을 잡냐. 물론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지만 수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또 하늘과 그렇죠. 땅 차이거든. 예. 그리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비서관보다 더 상급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뭐 고집 피우고 없애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만들었어요. 민정수석실을. 5월 7일. 5월 7일 날. 임명. 근데 이거는 뭐 검찰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일 테고 문제는 이게 왜 영부인한테 들어갔냐. 이 문건이 아니 내부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봐. 그러니까 뭐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건 아니면 대통령실의 다른 데서 만들었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어떤 루트로 아무 그 공직이 없는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이 문건이 들어갔냔 말이야. 그걸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줘. 이거 미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대통령인 거야 도대체? 미쳐요. 이거 미치는 노릇입니다. 근데 명태균 와. 그 게이트 공천 개입 수사 상황도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김건희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성재를 통해서 예. 뭐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수사 상황이라든가 자기 거 정보가 관련해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로 갔을 가능성도 아니 있네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죠. 네. 그거는 일선에서 중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뭐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정보 보고를 다 띄우는데 네. 정보 보고 수식차가 대검과 법무부는 당연히 다 포함되니까 법무부에서 다 취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장관한테는 보고가 되지. 네. 근데 이 개념 없는 장관이 그걸 영부인한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 저는- 자체가 공무상 비밀 네. 누설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문자 장관이니까. 300개도 우리가 더 봐야 되고 네. 그 전에 장관 또 그 전에 뭐 그렇지. 검찰총장의 배우자 시절은 그럼 저 짓을 안 했겠냐 이런 의문이 계속 그렇습니다.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 민정수석실 만들면서 내세운 명분이 그거잖아요. 나 검찰권 사정기관 출신이니까 내려놓겠다 안 하겠다면서 민정수석 없앴거든요. 네. 진짜 내려놓고 그 권한을 김건희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을 미친 한 거죠. 짓입니다. 사유화의 끝을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5월 네. 15일부로 디올백 리스크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5월 15일부로. 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근데 김건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게 본인에 대한 수사 지시를 본인이 합니다. 네, 대단히 행복합니다. 이제 도이치 남았죠. 예. 작년 10월 10일에 한동훈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얘기를 기자들
검사들 앞에서 하는데요. 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자 같은 날 윤상현이가 페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요. 예. 자 저렇게 올립니다. 아니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지금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입니까? 라고 윤상현이 이제 쓰는 거죠.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자 김건희가 이 페북 글을 링크 걸어가지고 박성재에게 보내요. 디올백은 해결했잖아. 이제 도이치모터스 해결해야 되잖아. 10월 10일에 보낸 거야. 그리고 10월 17일에 불기소 처분. 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사 끝. 개운하게. 개운해. 완전 빨래 다 했네. 이거를 윤석열이가 이 짓거리를 그대로 해도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그렇지. 대형 범죄인데 대통령에도 박살납니다. 이걸 지사건이 배우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저 지금 어지럼증이 어지럽다니까. 아 심각해요. 진짜. 행복했겠다. 행복해. 김건희는. 내 사건은 내가 지시한다. 예. 내 사건은. 근데 왜 이때는 검사들 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들고 일어나는 거 있죠? 조용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쓴 게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을까?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링크 줬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윤상현. 예. 아니 김건희가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을 늘 이렇게 들여다볼 리는 만무하잖아. 네. 보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문자를.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악의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예. 한동훈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윤상현에게 링크 보냅니다. 그럼 윤석열 이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고 글 올립니다. 올리고. 그러면 요거를 또 링크 보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닌가. 시스템. 김건희 씨. 검사들 이런 거는 볼만한가 봐. 근데 여기서는 해봐네. 치욕감을 안 느껴요. 지금 안 검사들이. 느끼나 봐. 그 집단 행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드러나도 안 하잖아요. 네. 지금도 조용.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시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는 정적 죽이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적 죽이기에 대한 수사 지시 정황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2024년 5월 15일 텔레그램이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어제 공개했던 것은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잡으라는 거잖아. 예,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온 것은 대법원장 잡으라는 겁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그 사건이 고발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언급을 하면서 아니 그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거 왜 방치를 하는 거냐? 라고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 텔레그램 보낸 뒤 한 두세 달 뒤에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중앙지검의 비공개로 소환됩니다. 두 달 뒤에. 말 진짜 잘 듣네. 아니 다 해결된다니까 그냥. 김건희는 효능감이 대박이었어요. 효능감입니다. 보내면 작동하고, 예. 감싸주고 찌르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것과 또 다른 결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봐봐. 김명수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김명수를 죽이고 싶어 해. 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체포 명단에 김명수가 있어. 맞아요. 와, 저렇게 딱 김명수가 있네요. 네. 여인영이 홍장원 차장한테 불러줬을 때 그 명단에 있습니다. 체포 김명수. 명단에는 체포 명단에. 김건희가 요때만 싹 빠졌을까?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건희가 국정 운영을 해왔던 것 중에 제일 큰 일인데 요때만 쏙 빠져? 김명수 들어가 있잖아. 근데 김명수.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궁금한 것은 김명수를 왜 이렇게 사실상 김건희는 적으로 이렇게 네. 규정하다시피 했을까? 김명수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죽이고 싶은가 봐. 김명수. 자신의 공범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한 반감 아니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의리가 있어요? 아니 그 의리보다는 이게 동료 의식이지. 의리보다는 그 의리로 포장하나? 의리보다는. 아니 그리고 저 시점이면은 조이대가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을 맞아요. 시점이에요. 조이대가 2023년 12월에 갔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가 다 김명수 체제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입장에서는 좀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그동안에 좀 누적된 게 아마 김명수를 콕 집어서 아마 좀 사강까지 간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